우리 첫 시간 잠깐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갑시다. 자, 책 이름 교재 목차 하나 좀 펼쳐 보시겠습니까? 소방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소방 준비. 그다음에 일행, 교행. 그다음에 군무원. 됐어요. 자, 거기 교재 먼저 OT 자료 보시면 이번에 시험 쳤던 국가직, 그 다음에 소방직이 이제 행정부 필수가 됐잖아, 그지? 필수가 되면서 이때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때 요거 잠깐 총평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어느 부분에서 주로 기출되었는가 요 범위를 잠깐 정했는데, 첫 시간,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OT 잠깐 하면서 이 행정법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가 진도 보면서 먼저 일단 찍고 들어갑시다. 자, 찍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것만 공부한 게 아니고 처음엔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하는데 다만 공부하다가 좀 집중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죠.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안 나오는 부분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주로 나오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라. 자, 그걸 잠깐 보기 위해서 목차 정리 잠깐 하고 갑시다. 자, 맨 처음에 거기 맨 처음에 처음 펼쳐 보시면 행정법 서론이 나와요. 자, 이러면 지금 시작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두 가지 잡을게. 첫 번째는 먼저 행정부 전체 내용 잠깐 정리하고, 그럼 두 번째가 내가 회독별 1회독, 2회독, 3회독제 어떻게 공부할까? 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다룹시다. 자, 맨 처음에 자, 잠깐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우리 하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자, 이 행정과 관계에서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습니다. 그럼 둘 다 공통적인 점은 행정인데, 그럼 이 두 가지 과목이 비슷한가? 아니다, 틀린다. 그럼 뭐가 다른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 행정학은 둘 다 공통적인 점은 행정이지만 행정학은 행정에 관련된 사회과학이야. 그러나 행정법은 자, 이런 행정 작용을 실제 할 때 적용되는 법 과정, 법의 적용, 법학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 과목은 별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법은 도대체 어떤 과목인가? 행정에 관련된 여러분 이때 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법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공법, 사법 이런 기준이 하나죠. 그럼 공법하고 사법에서 좀 들어봤죠? 공법과 사법의 차이가 뭔데?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그러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사법과 공법에서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지. 그 목적이 뭐냐 봤더니 사법은 사적 관계, 사인과 사인 사이의 사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그럼 사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에서 추구하는 주목적이 뭐냐? 결국 영리, 그 다음에 사이, 이런 걸 추구하겠지. 자, 근데 행정법에서 반대로 사법과 달리 공법은 공적인, 국가하고 개인 사이 공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데, 자, 여기서 추구하는 목적은 항상 두 가지 모아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봤더니 소극적인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 그 다음에 자, 국민 전체 공의, 복지, 여기에 딱 초점을 두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불법으로 시위한다, 경찰 공권력을 발동한다, 그럼 그 경찰 진압대하고 시위대 관계는 사적 관계, 공적 관계 진압하겠죠. 그럼 이때 추구하는 주목적은 뭐가 주목적이 되겠습니까? 공익입니까? 이런 사회입니까? 자, 바로 기본적 사회의 질서죠. 그 다음에 자, 이때 저소득자 계층 간에 갈 때 자, 대립이 더 커져가고 있다. 격차가.
그래서 국가에서 요런 어떤 그 저소득층 또는 빈민층에 대해서 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생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복지 내용을 더 확대한다. 그럼 요거는 단순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야. 공적 관계에서 좀 더 추구하는 주목적은 뭔데? 질서입니까? 복지입니까? 복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럼 행정법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공법에 속합니다. 자, 어디에 속하는가? 공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작용들은 다 어떤 영리나 사익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런 행정법은 크게 어떤 파트가 있는가? 이런 저런 목적을 달성해서 이런 행정 작용들을 누가 하지? 제일 먼저 행정 조직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공무원 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럼 공무원 되기 위한 것은 공무원 되었다. 그럼 되는 순간 조직의 구성은 되잖아. 그럼 나는 국가 공무원이 되었다. 지방 공무원이 되었다. 소방 공무원이 되었다. 그럼 공무원이 되어서 행정 조직의 구성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조직 관계를 규율한 조직법이 있겠죠. 정부 조직법, 지방 자치법 뭐 등등 있겠지. 그런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7급 시험의 과목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이런 조직법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자 소방이건 일행이건 다른 지방직이 다 관계없이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이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총론이에요. 총론은 이런 조직법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자 조직법은 제외되지만 이 조직법도 행정법 중에 하나야. 그럼 이런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 어떤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활동을 하게 되는 행정 작용이 있겠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겠죠. 그럼 그 다양한 활동들이 추구하는 주목적은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 맞춰지거든. 자, 그래서 거기에 교재 어찌 목 잡았더니 2편 해서 제목이 무슨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 작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가장 지금부터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쌤 2편 들어가기 전에 1편에 그럼 행정법 서론 그럼 요 파트는 뭡니까? 작용법을 공부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행정법의 기초를 먼저 익히고 와라 하는 파트예요. 대체로 보통 서론 파트는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나잖아. 근데 행정법은 특이하게 서론 파트가 2주하고도 한 서너 시간 걸려요. 8주 9주 수업에서 2주 이상 잡아먹어요. 왜? 베이스에 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대학교에서 쌤 저는 전공이 법대입니다. 그럼 알 거야. 학교에서 자기 전공이 법학과인데 내가 법대 들어서 맨 처음 1학년부터 공부하는 과목이 행정법이 안 나와요. 처음 공부할 때는요 그냥 기초적인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기본 3법을 공부해. 그럼 행정법은 언제? 2학년 하고 한 2학기 좀 들어가야 이제 그때 나옵니다. 그럼 쌤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의 집합체예요. 집합체다 보니까 섞이다 보니까 먼저 딴 것 좀 공부하고 와서 오라 해요. 그래서 서론 파트에 할 게 되게 많아. 자, 그럼 제일 먼저 거기 봤더니 1장. 자, 1편에 행정 나왔죠. 자, 여기 보시오. 그러면 행정법은 뭐에 관한 법인데?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행정에 관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야, 너네 행정 개념이 뭔지 알아? 그럼 행정부터 개념부터 파악하고 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행정 개념이 나와요. 쌤, 그럼 요 중에서는 문제가 잘 나옵니까? 글쎄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라면 3절 정도예요. 통칭이는 지금 현재 패턴을 자 보니까 매년마다 시험에 단골 문제는 이제 아니고 그냥 한 경년에 한번 가끔가다 한번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요 중에서 그나마 나올 파트가 3절입니다. 자, 됐니? 그 다음에 2장, 자 행정법 들어갔지. 그럼 이게 뭔데? 자 행정 개념 익혔어. 볼까? 그럼 행정 개념 익혔으면 이런 행정 작용에 적용되는 법 해가지고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정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걸 보는데 자, 이 중에서 4절, 5절, 6절, 7절 핵심이야.
묶어서 이때 이 중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4절 법치 행정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6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항상 한 문제가 지금 매년마다 무조건 나오는 파트예요. 오늘 그 드린 커리큘럼 2페이지 한번 볼래? 자, 여기 출제 부분은 지금 올릴 것만 지금 딱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지금 9까지 가고 소방자 비교해봐. 자, 둘 다 실내부 원칙 똑같이 나왔지. 뭐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거든. 무조건 지금 최근에 한 5년 동안 무조건 나오는 파트로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다시 목차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럼 쌤 4, 5, 6, 7절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4절하고 6절이고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뭐 5절, 7절 이런 정도예요. 자, 됐어. 그 다음에 3장 보시면 행정상 법률 관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이수삼수나 뭐 여러 만났지만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의 관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만난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적 관계입니까? 법적 관계입니까? 물었을 때 인간적 관계입니다. 우리 어디 사교 모임에서 누구 소개받아 만난 게 아니잖아. 만남의 원인이 뭔데? 학원에서 수강 계약하고 만났잖아. 그럼 출발점 법적 관계야. 그럼 우리들의 법적 관계는 공법적 관계입니까? 사법적 관계입니까? 개인과 개인 사적 관계죠. 여기 관계죠. 그럼 국가하고 개인 사이도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공법적 관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걸 다루는 부분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때 1절 의외로 중요합니다. 1절 체크합시다. 자, 행정상 이런 법률 관계 종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4절 가장 핵심이야. 별표 3개 공공과 공의무. 자 잠깐 보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는 법적 관계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럼 법적 관계에서 핵심은 한 명은 한쪽은 누군가 요구할 수 있고 권리. 그럼 상대방은 뭐 해야 되겠죠. 그럼 법적 관계 출발점은 권리와 의무의 출발점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왔으니까 수업을 해주시오. 수업을 해달라 요구할 뭐가 있니? 권리. 그럼 저는 수업을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당연히 어떤 그 서비스를 받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 학원 측은 요구할 권리. 이게 형성돼 있잖아. 그럼 국가하고 개인사도 마찬가지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냐 요걸 다룬 게 4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옆에 4장 서론의 마지막 파트인데 이 중에 4절 사인의 공법행위. 쌤, 사인은 뭡니까? 그냥 일반 개인이야. 자, 너 집에 아이 태어났을 때 뭐 해야 되겠니? 출생 신고하지. 자, 내가 가게를 영업하고 싶다. 주점하고 싶다. 그럼 가게만 얻으면 됩니까? 물론 인테리어 다 하고. 제일 중요한 영업하려면 관청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업하겠다. 신고해야죠. 이런 신고와 신청이 핵심이야. 문제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커리큘럼 한번 보실래요? 자, 봤더니 소방지기는 기존 패턴대로 신고가 당연히 한 문제가 나왔어. 나는 국가직이 특이하게 약간 좀 배제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이 신고나 신청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론까지 끝냈어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이런 행정 조직이 이런 질서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뭐라고 하자? 작용이라고 하자. 그럼 이런 작용에 어떤 작용이 있냐 봤더니 여러분 어떤 작용이 있냐 봤더니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였니? 여기서 입법이 있다. 선생님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국회가 입법의 중심인데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봤죠? 대통령이 법을 만든다.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 우리 무슨 영이라고 해? 대통령 영. 물론 법률보다 하위야. 총리가 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 총리령. 장관이 법을 만들 수 있니? 부령. 자, 여러분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 수 있나 없나? 우리 대전시 의회가 있잖아. 조례 이런 것들. 그럼 다 행정 조직에서 만들잖아. 그래서 이걸 행정 입법이라고 해요. 문제가 나온다라면요, 보통 나오면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자, 커리 같이 보면서 해봐. 자, 원래 특이하게 국가직하고 소방직은 각각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은 뭔데?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약간 오버했어요. 많이 나왔어요. 보통 최근의 추세는 하나 정도가 보통 나와요. 나오는데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가능해. 그럼 두 문제까지 가능하면 주로 어디 나옵니까? 2절, 3절 그냥 각각 하나 정도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2장 행정위. 자,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야. 별표 3개 한번 쳐봐. 커리 한번 봐봐. 자, 국가직은 몇 문제가 나오냐? 하나, 둘, 셋, 네 문제 나왔고. 여러분 20문제 중에 네 문제. 소방직은 몇 개 나왔나? 하나, 둘, 셋, 두 문제, 5개. 그 다음에 6개는 나왔어요. 만만치 않죠? 제가 봤던 과거 기출문제는요, 이 파트에서 몇 문제?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장난 아니야. 그건 미친 거야. 그러나 그만큼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작용이 가장 핵심이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뭘 받고 해야 돼? 운전면허이사죠. 자, 아까 내가 영업 신고했죠. 그럼 신고하면 영업 허가 받겠지. 허가 받고 해야지. 이런 신고, 아니, 허가, 면허, 그 다음에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근데 여기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명료하고 강제합니다. 세금 내라, 철거해라, 운전해도 좋아. 그럼 다 마인드가 뭔데? 수평적 관계야, 대등 관계야, 수직 관계야. 위에서 밑으로 억누르고 명료하고 강제하는 관계야. 이런 걸 통상 권력적 작용이라고 해요. 그 권력적 작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다? 바로 행정 행위예요. 그럼 쌤, 이 파트는 어느 파트가 좀 더 중요합니까? 어느 파트가 좀 더 중요합니까? 딱히 어느 파트를 주의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다 꼼꼼히 다 잘 나오는 추세예요. 그 중에 좀 더 집어보게 되면은 최근에 2절이 약간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종료. 그 다음에 3절 전통적인 중요 파트입니다. 기속과 재량. 4절 내용. 5절은 지금까지 항상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올 정도였어요. 부관. 그 다음에 7절 효력. 8절 하자, 뭔가 고장이 났어. 그리고 10절 취소와 철회, 이런 게 좀 중심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지금 체크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요것만 공부해야지? 아니요. 전 처음에 전체 공부하는데 시험 앞두고 안 나오는 부분은 시간 매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오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넘겨봐. 넘겼더니 3장 비권력적 작용.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명령하고 강제하고 이때 이게 엉두르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반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뭔데 대등한 관계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 이런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같이 나갑시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어때? 명령합니까? 부탁합니까? 부탁하지. 그럼 부탁하는 마인드는 수직 마인드야, 대등 마인드야. 이런 마인드가 돼. 이런 것들을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비권력적 작용 그러는데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서 8주차 수업 들어갈 때는 이번은 9주차인데 8주차 들어갈 때는 이 파트는 보통 인강으로 그냥 대체 왜?
내용도 어렵지 않고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파트야. 커리 한번 볼래요? 봤더니 계획 둘 다 계획만 나왔고 3장에 해당되는 부분 비원력 작용은 이제 안 나왔잖아. 안 나올 때가 많다 이게. 그럼 쌤, 그럼 3장은 구태여 공부 좀 한다라면 어느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1절하고 3절이야. 쌤, 1절하고 3절 공법상 계약과 3절 행정지도 요런 정도. 그럼 이때 나머지는 무시해도 됩니까? 무시해도 좋아. 자,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장. 지금 원래 9까지 소방지 각각 하나 나왔던 바로 계획이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학원 대서 오늘 첫 수업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공부할 거 아니잖아. 내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긴 여정이 이제 출발 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최종적인 종착점인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할 거 아니잖아.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개인에게도 계획이 있듯이 국가는 당연히 계획이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 수립하는 그 계획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계획들을 공부하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으면 한 문제입니다. 자, 요런 작용까지가 하나의 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 묶어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묶어서 요 파트는 지금 우리 하는 것이 행정법인데 그럼 행정법의 주 내용이 뭐야? 이런 행정작용들을 이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법을 공부하잖아. 그럼 그 작용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부속 법령이 있겠죠. 부속 법령 중에서 꼭 봐야 할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절차법이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공무원 됐을 때 실제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에 행정 절차입니다. 그럼 내가 공무원 됐죠. 국민에게 대민 서비스 할 거 아니야. 행정 서비스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하면 됩니까? 뭔가 프로세스 있어야 돼. 어떤 작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럼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요걸 담고 있는 게 행정 절차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범칙금 부과하려고 해, 과태료 부과하려고 해. 그럼 말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 문서라고. 그럼 그 문서에 뭘 적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때 자 내가 상대방 영업을 취소하려고 할 때 취소하기 전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프로세스 필요하겠죠. 그런 절차를 담고 있는 게 행정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실무할 때 정말 필요한 건 이 파트라 보시면 돼요. 문제가 많으면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오고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국가직은 그냥 하나 정도 나왔는데 소방직은 의외로 잘 안 나왔어요. 그러나 충분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알고 싶다. 이른바 알 권리. 그럼 그게 뭔데? 정보 공개입니다. 이런 정보 공개에서는 보통 문제가 어느 시험 할 것 없이 항상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게 개인의 정보 보호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개인 정보 공개와 정보 보호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런 정보 보호와 관계에서는 요 문제는 이때 0에서 많으면 하나 좀 나오는데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커리 봤더니 자 국가직에서는 안 나왔고 요 추세가 좀 더 강해. 소방직은 하나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패턴이 전통직 패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비슷한 패턴을 항상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변수가 뭐냐 행정기본법이 여러분 작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에 관심을 가졌던 게 행정기본법이 뭐야 이것을 아우르는 법이 없었어. 그래서 아우르는 법이 없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시도가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이번 시험에 여기 어느 정도 비중 가지고 나올까 좀 관심 깊게 봤는데 의외로 국가직은 안 다뤘어요. 근데 앞으로 지방직은 충분히 다룹니다.
소방직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문제, 그 행정기본법을 쭉 깔아놓고 다음 중 기본법을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묻는 문제가 나왔어.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한 문제는 꼬박 가는 패턴을 보일 거라 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책 1권입니다. 자, 2권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그냥 들으십시오. 자, 2권 보시면 자, 거기 2권에 3편하고 4편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서 1편에 이런 작용과 부속 법령을 봤다라면 그럼 2편은 뭔데? 특히 여기서 뭔가 권력적 작용은 뭔가 명령하고 강제하잖아. 그럼 국민에게 어떤 질서를 위해서 공력에서 명령하고 강제하게 되면 국민에게 뭘 부과하는 것입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행을 해서 문제야, 이행을 안 해서 문제야. 안 했을 때 명령을 했는데 이행 안 하면 때려야죠. 그럼 어떻게 때릴래? 자, 당신 건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거 비닐하우스 만들었지, 철거해. 근데 며칠 뒤에 왔더니 그대로야. 이것 봐라, 말 안 듣네. 그럼 부시하죠. 자, 이때 자, 급성 전염병 환자 발견해서 격리시켜야죠. 왜? 그래야 사회 질서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이행 안 했을 때 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 뭐가 있는가? 이때 전통적으로 문제가 3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면 3개에서 4개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추세라면 어떻게 나오는가? 보통 패턴이 각각 각 장마다 하나 정도 나와요. 2장,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박꼬박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럼 이번에 자 커리 한번 봐봐. 자, 그럼 국가직은 종전 패턴대로 3문제가 나왔어. 근데 의외로잖아. 소방지에 약간 여기서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소방지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거든. 중요한데 여기서 특징이 뭐였냐? 3문제가 아니고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약간 좀 변화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 가면 갈수록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비슷한 형태로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거입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행정이 조직 파트, 두 번째는 행정이 작용과 부속 법령 이행 안 했을 때 때리는 거. 그럼 마지막 파트가 뭔데? 그럼 그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국민에게 뭘 줬습니까? 피해를 줍니다. 그럼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국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그 피해를 구제해야 되겠죠. 어떤 구제가 제일 좋을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칠래요? 미리 고칠래요? 미리 고치기 낫지 않겠니? 나는 당신에게 자, 당신 영업허가 취소하려고 해. 억울하지? 할 말 있어? 그럼 와서 이야기해봐. 내가 취소하기 전에 당신이 억울한 거 내가 한번 들어보고 타당하면 내가 봐줄게 그야. 그럼 이게 낫지 않겠니? 그럼 이런 것은 작용하기 전에 미리 구제하는 거야. 그럼 미리 구제하는 건 사후 구제입니까? 사전 구제입니까? 사전 구제인데 이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절차에. 아마 과태료 내보신 분들 알 겁니다. 과태료 자, 여러분 또는 자동차 불법 주차했으면 왔지? 통지서 날라왔죠? 거기 봤더니 당신 차량은 몇 월 며칠 스쿨점 구역에 주차했으므로 무슨 법에 의하여 과태료 얼마 부과합니다. 그럼 이유예요. 그래서 언제 부과하려고 합니다. 사전 통지예요. 근데 혹시 다음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 다음의 상황이 뭔데? 갑자기 응급 환자 발생, 차 고장, 갑자기 돌발 사태, 사고 이런 사를 쭉 제시하고 혹시 여기에 해당되면 언제까지 와서 이야기해라. 증명해라. 그럼 우리 봐줄게 그래요. 그럼 사후구제입니까? 사전구제입니까? 사전구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사전구제이 좋은데 결국 작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래? 두 가지로 구제하겠지. 첫째, 돈으로 땜빵하자. 해서 보게 되는 것이 옆에 4편에 뭐가 나왔어요?
이때 2장에 손해전보제도. 여러분 손해전보제도에서 전보가 뭐요? 전보 거꾸로 읽으면 보존하겠다. 뭐로 보존하겠다? 돈으로 보존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존할 거야? 봤더니 두 가지가 있네. 손해 배상이 있고 손실 보상이 있네. 자, 그러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가 뭔가? 이런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뭔데? 배상은 우리 집 애가 옆집에 때려가지고 다쳤을 때 그 집의 치료비 보상을 해야 돼. 이때 쓰는 용어는 배상을 해야 돼. 어느 단어를 써야 정확한 단어입니까? 배상이야 보상이야? 여러분 우리 집 애가 옆집에 때려서 한 거 잘못한 거지. 그럼 잘못한 거 갚아줄 때는 배상이야. 그러면 경찰의 불법 행위로 한 시민이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었다. 국가의 잘못이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돼? 배상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이. 그게 국가 배상이야. 반대로 내가 이 친구한테 어쨌든 많은 도움 받아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럼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요 대가를 이거 그동안 나 도와줘서 고마워. 요거 그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줄 거야. 이런 건 보상이야. 그럼 바꿔볼까? 여기에 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 땅이 있네. 그 개인 땅 때문에 지을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선생님, 당신 땅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땅 우리한테 팔아주시고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땅값은 후하게 보상을 하게 되죠. 돈 받은 것에. 이러든 손실보상이. 그럼 손해배상이건 손실보상은 결국 돈으로 뭔가 해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는 돈 됐고 나는 그 작용이 잘못된 거, 이런 작용이 잘못된 건 소송할 거야. 다툴 거야. 그럼 그거 뭔데? 쟁송입니다. 다툴 소송할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네. 심판과 소송이 있네. 차이는 심판은 어디서 재판할래? 같은 행정청 내에서. 소송은 사법부가. 당연히 이게 중심이죠. 자, 거기 크리 한번. 국가직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올해는 제가 볼 땐 특이하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특히 국가직 지방직에서 그래프가 한 5년 전까지는 한 문제였어요. 심판 하나 소송 하나였어요. 근데 6, 7년 전부터 갑자기 그래프가 쫙 그래가 이렇게 급증합니다. 굉장히 올라와요. 특히 언제 재작년인가 그때는 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작지 않잖아. 근데 이 소송 파트도 쉬운 파트가 아니거든. 그래서 특히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이 소송 파트예요. 되게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요. 왜? 복합적인 분야거든. 그런데 소방직은 아직은 국가직 패턴이 아닌 그냥 골고루 하나 이런 식이야. 그러나 결국은 내년 이후부터 계속 동화될 거라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 목차를 잠깐 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행정법의 하나의 그 체계를 하나의 케이스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해볼까요? 자, 갑이 중구 은행동에서 주점하려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행정청 가서 내가 호프집 하겠다 가서 뭐하니? 신고하겠지. 그럼 중구청 찾아가서 영업 신고하겠죠. 이 신고는 아까 어디서 하니? 서론의 마지막 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청이 그 신고를 받고 영업해도 좋아 허가하겠지. 그럼 이 허가는 뭐가 되겠니? 행정작용 중에 행정행위네. 그럼 갑이 허가를 받고 이때 을과 병 등에게 술 팔겠죠. 영업하겠죠. 그러면 이때 갑이 손님들에게 영업하는 관계는 공법관계야? 여러분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장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공익과 질서입니까? 자신의 영리 추구입니까? 영리야 이거. 근데 허가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뒷짐 집니까? 계속 단속합니까?
단속해야죠. 왜? 혹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하겠지. 그럼 단속하는 주목적은 뭐예요? 개인의 영리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질서를 위해서요? 질서를 위해서요. 우리 주점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위반 사례가 뭐 있니? 주로 미성년자의 술 판다든지 또는 불법 영업한다든지 변태 영업한다든지 또는 세금 안 떼는 술, 세금 안 냈던 술, 불법 주류 반입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는 거 단속합니다. 근데 단속했는데 이건 신문에 케이스입니다. 단속했는데 그날 가게가 되게 붐볐는데 을과 병의 손님이 술 마시고 있었는데 을은 단골 손님이야. 신문 기사대로 하게 되면 35 생각을 해요. 병은 친구 같아 보였는데 17세였어요. 원숙한 미성년자야. 그날 가게가 되게 바쁘다 보니까 주인은 그냥 친구겠지 생각하고 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야. 실수였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럼 과태료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갑자기 구청에서 그 갑의 허가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이 영업 허가 취소 어디에 속합니까? 마찬가지 행정행위예요. 그럼 구청에서 갑의 영업 허가 취소할 때 그냥 합니까? 여러 가지 절차 거쳐야 합니까? 절차 거치겠죠. 다 이어집니다. 자, 영업 허가 취소는 그 사람에게 수익의 침해거든. 그럼 그냥 해야 돼? 미리 알려줘야 돼? 미리 알려주고 이유 알려주고 구제 방법 알려주겠지. 다투는 방법 알려주겠죠. 다 사전구제예요. 근데 결국 취소가 되었어요. 이때 방향 두 가지 한번 해보자.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개무시합니다. 난 영업할 거야 하고 계속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럼 이러면 어느 파트가 나와야 돼? 저것 봐라. 영업허가 취소했는데 영업하네. 그럼 때려야죠. 업소 폐쇄 뭐 이런 거 해야지. 이게 다 연결되지 않니? 그런데 이 케이스는 너무 갑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아니 내가 상습적으로 미성년자 술 판 게 아니고 그냥 실수였고 그날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 허가 취소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럼 이때는 구제로 넘어야 되겠지. 자 이때는 어느 구제가 효과적입니까? 손해전보입니까? 쟁송입니까? 돈 됐고 나는 영업허가 취소를 다툴 거야. 그래서 장사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건 뭔데? 쟁송 가겠지.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신문에 재판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그 재판 결과가 뭐가 나니? 우연한 실수에 고의도 아닌데 영업허가 취소까지 한 건 너무 지나쳤다. 그게 아까 서론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럼 그 일반 원칙이 비추어 영업허가 취소는 위법하니까 갑 윈.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럼 끝났습니다. 종감입니다.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다 연결되네. 그럼 별거 아닌 부분이네. 라고 생각해서 책을 펼쳐봅니다. 라고 생각해서 책을 펼쳐보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책을 펼쳤는데 책을 펼쳐보니까 별거예요. 순간 당황해집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제 개인적으로도 행정법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내가 법과목 중에서 행정법을 내가 강의할 줄은 미처 몰랐다. 23년 걸렸어요. 23년 됐어요. 강의 행정법 23 넘었어. 했는데 왜 그런 말 하냐? 학교 때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법이거든. 다른 과목은 혼자 잘 봐집니다. 근데 행정법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다가 재미없어 듣고 보다가 듣고 도무지 재미도 없고 내용도 뭔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민법은 공부하면요 살아가는 도움이 되거든요. 뭐 임대차 집 세 들어갈 때 뭐 전세 놓을 때 뭐 이런 거 다 도움 되거든요. 형법은요 공부하면요 재미가 있어서 도움 되면 안 되죠. 형법은
범죄니까. 근데 공부할 때 땡겨요. 강론 파트 뭐 이런 데 보면 각종 범죄 사례가 나오니까 이 흥미로워요. 보다가 뭔데 어느 순간 몰입합니다. 근데 행정법은 흥미를 주는 요소도 없고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뭐 삶이 살아가는데 뭐 큰 거 없어.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흥미 요소도 없어요. 보는 순간 어느 순간 멍해지고 졸려요. 아마 꼭 여기서 뭐 대마 뭐 이런 거 안 해도 책을 봐도 몽롱해진다는 게 아마 뭔지 알 거예요. 이제 곧 겨울 여름입니다. 이제 더위 시작하죠. 이제 좀 있으면 열대야에 막 잠을 못 자요. 막 밤에 잠 못 자서 잠을 설쳤어요.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합니까? 책을 펼쳐보세요. 아마 행정부 책 보다 보면 30분 뒤에 숙면을 취할 겁니다. 어느 순간 뭔데 코백은 자고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럼 그만큼 공부하기 쉽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다 끝내는데 혼자 독학해서 보는데 1년하고 6개월 걸렸어요. 보다가 듣고 해가 막판 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무진 애를 쓰고 3개월 동안 한 번 본 끝에 다 봤어요. 다 보고 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요란하게 분해해서 보거든. 줄 치고 막 포스트잇 붙이고. 그럼 책을 3개월 뒤에 딱 듣고 그럼 뭘 공부했나 딱 떠올려봤더니 이야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그게 너무 허무할 정도로 생각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험 다 있죠? 2, 3수나? 그럼 이때 나만 그렇나?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험생들이 행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울면서 공부한다. 왜? 공부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거 강의 계속하고 하면 할수록 특징이 있는 게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할수록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해독수가 올라갈수록 아까 행정학하고 잠깐 비교했는데 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뭘까?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행정법은 하면 할수록 그냥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진 느낌이야. 새로운 법령이랑 새로운 판례만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뭔데 그 방법에서 어떤 미리 알고 좀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 소방시험에서 그 왜 소방만 강의하는 학원이 거기서 또 시중에 나가서 소방 전문 뭐 행정법 교재에서 쭉 나와서 한번 봤는데 국가직이야 지방직은 항상 패턴이잖아. 그럼 소방직은 그냥 간단하게만 나올 거야. 우리 책이 2권이잖아요. 책 2권인데 서점 가서 소방직 대비 행정법 총론 책을 딱 봐도 한 권이냐? 뭐 왜 한 권 어떻게 했지? 펼쳐봤는데 우리 2권을 한 권에 그것도 요런 한 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 책 쓴 사람 재주인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봤더니 내용 다 뺐어. 그냥 개념 정도. 판례 우리 많잖아. 그 판례 한두 개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될까? 아마 그 책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 되게 낭패 컸을 겁니다. 다 빼보니까 그냥 적시강제가 뭐다 이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아마 그렇게 책 쓴 사람 행정부 시험은 아마 소방직은 간단하게 나왔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국가직보다 난이도 더 올라가요. 지금 소방직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판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또는 심지어는 최근 판례까지. 그러면 그냥 소방이니까 국가직 지방직과 달리 간단하게만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공부는 낮게 시작했는데 높게 올라가서 문제가 나와버린 낭패잖아. 처음부터 높게 딱 맞춰서 꾸준하게 따라가줘야 돼. 그럼 전체 어떻게 대비할까? 공부하겠다 일단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제일 처음에 1순환 단계를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 행정부에서 상당수 1순환이나 2순환 단계 다 튕깁니다. 제가 책 보다가 그만뒀다가 몇 달 뒤에 또 보다가 그만둔 게 다 처음 보다 이때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제 경험이.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요, 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때입니다. 뭐 검색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알기 위해서 며칠이 끙끙댔는데 그렇게 끙끙대니까 사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안 할래 하고 또 뒀다가 또 몇 달 또 확인해야 되니까 또 다시 해야 된다. 또 같은 계속 해야 되는 반복이야. 그래서 나만 그렇나? 너 어때? 똑같아. 대체로 다 똑같아. 행정부 처음 공부하면서 쏠 지나간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건 학원입니다. 저는 전공인데 법이니까 괜찮지만 법 아는 사람은 용어부터 또 막힙니다. 내용도 이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복잡한 게 많이 나와요. 지루한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막 지치고 넘어지고 그래요. 또 굉장히 낯설고 용어에서 막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만 그러면 특이한 현상인데 대체로 다 그렇다라면 그냥 그건 하나의 특징으로 봐. 그럼 특징으로 보고 좋아. 그럼 이때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 지치겠지. 그럼 처음 공부할 때 나만 이해 안 되나? 나만 이때 이게 이 말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쟤들은 아까부터 뭘 아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똑같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잠이 와서 그럴 거야. 남도 볼 필요 없고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방향을 어떻게 잡자. 어느 한 부분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해야지. 나는 욕심부터 버려라.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가치인가? 그냥 저게 끝이. 자, 우리 저번 주에 끝났잖아. 저게 쟁송이잖아. 그럼 이때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 처음 보는 길이거든. 그냥 끝까지 한번 가봐라.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래. 대체로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한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큰 흐름 잡고 목표는 이해가 목표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기는 목표를 잡아. 이때 중간에 덮었다가 또 도망갔다가 또 다시 더 열었다가 잃어버리면 계속 일수란항해입니다. 그냥 끝까지 한번 가봐라. 어떤 길인지. 그리고 가면서 어느 한 부분 이제 이때 정리해 나가는데 정리 시작하는데 제가 필기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 부분을 요약할 거예요. 그럼 적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올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적어 나가.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적은 부분을 가지고 그 필기한 걸 보고 다시 그 부분 책을 한번 보세요.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 좋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 체크하고 거기 생각해봐도 계속 이해 안 돼.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그냥 가는 게 좋아. 정리 시작하는 단계야. 그 다음에 가다가 그 정리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떤 부분이냐 봤더니 흔적이 어떤 부분이냐 중간에 필기하고 밑줄 치고 빨리 체크할 건데 이번 국까지 되게 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서 애들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공부 계속 한 친구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수업할 때 이런 내용 한 적 있어 없어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수업 때 체크했던 책에서 체크했던 판에서 상당수 많이 나온 거야.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라. 수업 중간에 내가 이런 판에 잘 나온다 그거 체크하면 그 부분 특히 잘 나와. 그럼 그 판을 체크하고 공부를 해. 하고 일순환 끝나면서 끝까지 한번 왔다. 수고했다. 선생님 이해는 근데 잘 안 나오는데 점수가 영어보다 더 안 나옵니다. 괜찮아. 거기 신경 쓰지 마. 안 나올 수 있지. 영어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계속 해왔잖아. 얼마나 낫니? 행정 국이 아니까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자, 그러나 이제 이순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시험 기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가 길게 가는가 갈린 길은 바로 이 2단계입니다. 사실.
두 달 동안 공부하니까 몸이 실 풀립니다. 저 몸 좀 풀리냐 하면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때 길을 쫙 뚫어놔야 돼. 이때 자 그럼 여기서 자기 계획 세웠던 거 점검하면서 내 계획에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한번 점검하고, 지금부터는 완주하고 정리 시작한 단계 아니라 그것을 최소한 자기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고 했죠. 이때는 따로 시간 내서 그걸 최대한 소화하고 하세요. 이게 뭐 말인지. 그래서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여기서 힘든 거 느낄 거예요. 몸에 멍이 들 거예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때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 나가. 그리고 이때 꼭 기출문제 시작하십시오. 선생님 기출문제 이때는 무조건 해야 돼. 필수. 해도 돼요. 그럼 기출문제 선생님 저 서점 가서 모의고사 문제집사 쓰나 필요 없어. 그냥 기출문제지. 왜 요새 보통 2권으로 나오잖아. 책 양이 좀 두껍잖아. 그거 봐가지고 이때 2권짜리 돼 있는 그거 사가지고 진도 들었던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소방지 전혀 아니야. 그냥 똑같이 해. 매 수업 마치고 진도한 거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책에 손대지 마. 연습장 그냥 거기다 체크하고 거기다 점수 매겨. 책은 깨끗하게 둬. 그럼 하는 이유는 몇 점 나는가 확인하기 위한 게 그게 아니야. 목적이 그게 아니야. 왜냐? 문제는 특히 법과목은요. 과거와 똑같이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옛날은 똑같이 나오게 됐어요. 토시안한테 똑같네? 그럼 재수죠. 소방직은 아직도 그런 경우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국가직은 그렇진 않고 문제가 나오는데 특징, 그래도 변함없는 사실은 옛날 기출문제 지문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야. 그럼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 줄인 역할이야. 그리고 몇 년치 기출문제를 쭉 놓고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네. 그럼 그 지문은 또 나옵니다. 그걸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제도를 좀 더 뻗어가기 위해서 특강 같은 것도 필요한데, 특히 판례 같은 경우 아마 9, 10월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그 1년에 여러 번 좀 하면 좋겠지만 보통 상반기 때는 문제풀이 일정 때문에 가을에 한 번 해요. 2달 동안. 그 판례 수업하면서 그때 판례와 그 내용들 쭉 다 정리하는데 여기 가장 절정이야. 꼭 소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아까 그 진도 중에서 특히 쟁송 파트가 많이 힘들다고 했죠. 정규 수업은 6시간이지만 요 쟁송을 이때 따로 한 달 동안 다룰 거예요. 해서 판례나 이런 쟁송 같은 것을 특징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무순환 단계로 넘어가자. 선생님 제가 이제 사무순환 단계인데 이제 몸에 매너리즘이 올 때입니다. 몸살 올 때입니다. 그런 경험 해봤니? 처음에 공부 잘 될 때는 책을 펼쳐가지고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20분 반만 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2시간 지났어. 그게 제일 좋은 현상이지. 근데 어느 순간 한 2시간 공부했나 하고 시계 봤더니 10분 지났어요. 멍한 상태가 막 눈이 무거워. 앉아 자고 친구 발자국 소리 더 크게 들려. 그럼 그게 뭔데? 벌써 몸에 게으름이 왔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상태 이겨내지 못하면 공부만 장기간 떼서 내고 몸만 죽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켜 줄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게 오기가 쉬운 때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왜? 학원 생활도 익숙해졌거든. 뭐든지 익숙해지는 게 안 좋은 거야.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혼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힘들고 혼자 공부하다 수업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점검하면 제일 좋아. 그럼 이때 이야기에서 모든 걸 집중했다. 그럼 이때는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 같이 한번 나가봐. 수업 들으면서 이 파트에 뭐가 있었지? 나 같은 페이스로 한번 나가봐.
한번 떠올려봐. 어느 내용 나올지. 그리고 미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 그건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 정리 좀 해나가. 그러면 사회도 오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바로 이 단계는 대충 스스로 길을 터득했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다가 용어 막히고 내용 막히고 하는데 막히면 막히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주저앉지 마.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이 파트는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소화했다 그것보다는 소화해본들 또 보면 또 다 포맷할 건데 빨리 끝까지 한번 가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행정학과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 더 하면 행정법은 행정학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론이나 학설 등이 많아집니다. 그럼 행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어디 중점을 둬야 돼? 처음에는 굉장히 광활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의 반복, 그 익숙해지는 걸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놔야 돼. 자주 나오는 질문 또 나왔을 때 또 생각 안 난다. 그건 본인의 게으름이야. 최소한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은 자꾸 외워나가야 돼. 처음 할 때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면서 요 다음 시간에 이때 처음 진도부터 시작 좀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